오늘은 내 친구가 결벽증이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야. 어릴 적에 진짜 친했던 친구가 있었거든? 걔랑은 거의 맨날 붙어 다닐 정도로 가까웠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또 끊겨졌어. 뭐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멀어진 거지.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SNS에서 우연히 친구의 계정을 발견한 거야. 놀랍게도 지금 내가 사는 동네랑 멀지 않은 곳에서 혼자 살고 있더라고. 나는 연락해서 한번 보자고 했고,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서 동네 술집에서 소주 한잔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 그날이 마침 월드컵 새벽 경기 날이었거든. 그래서 같이 월드컵을 볼 겸 해서 경기 시작까지 친구네 집에 가서 놀게 된 거야. 단칸방이긴 해도 나름 깔끔하게 살고 있더라고. 우리는 플스를 켜고 축구 게임을 하면서 맥주 한 캔씩 마시고 있는데, 내가 이제 골을 넣자마자 신나서 손을 흔들다가 맥주 캔을 놓쳐서 바닥에 흘렸거든. 그 순간 갑자기 걔가 욕을 하면서 내 뺨을 확 때린 거야. 순간 얼어붙었지. 근데 나보다 친구가 더 놀란 얼굴이었어. 친구는 미안, 나 요즘 좀 이상해졌어. 결벽증이 심해졌거든.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자기 얘기를 꺼내더라고.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점점 심해졌고 결국 폭력까지 가면서 이혼하게 됐다는 거야. 그 와중에 어머니가 친구를 데리고 갑자기 떠나서 그때부터 연락이 끊긴 거고. 근데 이혼 후에 어머니가 좀 이상해졌다는 거야. 집안일을 전혀 안 하고 집이 점점 더러워지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지. 결국 어린 친구가 집안일을 다 맡게 됐고 그게 습관이 돼서 나중엔 결벽증처럼 굳어진 거야. 냉장고 음료수는 상표가 보이게 진열해두고 액자가 조금만 삐뚤어져 있어도 신경이 날카로워졌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직장에선 오히려 그런 게 장점으로 먹혀서 상사들이 굉장히 신뢰했대. 뭐든 깔끔하게 정리하고 일 처리도 완벽하니까. 그러다 수도권 본사에서 특채 제안이 들어왔고 그걸 기회 삼아 이직하게 된 거지. 당연히 바로 수락했고 곧바로 회사 근처에 머무를 집을 알아봤는데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다가 교통도 괜찮고 주변 시설도 나쁘지 않은 동네에 자리를 찾게 됐대. 산동네 느낌은 좀 있었지만 필요한 건 거의 다 있었고 내부도 스스로 손봐서 깔끔하게 정리해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거야. 어느 날 회사 동료들이랑 술 한잔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청소하려고 소독한 걸레를 들고 습관적으로 장롱 위부터 닦았대. 바닥 먼저 닦으면 먼지가 다시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장롱 위에 며칠 전에 자기가 청소했던 자리에서 손바닥 자국을 발견한 거야.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거지. 이틀 연속으로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도 TV 위 먼지가 희미하게 쓸려 있거나 화장품 각도가 조금 돌아가 있고 평평하게 펼쳐둔 이불이 살짝 접혀 있기도 했대. 대부분 사람들은 눈치 못 챌 그런 미묘한 변화였는데 친구는 단번에 알아챈 거지. 그래서 아침마다 방 사진을 찍고 퇴근 후에 다시 비교하면서 확인했더니 진짜 물건들이 살짝씩 움직여 있었던 거야. 이건 우연이 아니라 누가 일부러 만지고 간 거라고 확신했지. 근데 신고하긴 애매해서 하루 휴가를 내고 잠복을 하기로 했던 거야. 아침에 출근하는 척하고 자물쇠로 잠가둔 후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장롱 안에 숨은 다음에 4시간 가까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오후 1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대. 누군가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온 거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흐르는데 장롱 틈사이로 몰래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졌다고 하더라고.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머리는 허리까지 길고 너무 엉켜서 얼굴이 안 보일 정도였는데 그 여자가 조용히 방 가운데에 멈춰서서 바닥만 계속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 여자는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내고 그 상태로 10분, 30분이 지나도록 머리를 앞으로 늘어뜨린 채 그대로 정지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정확히 오후 2시에 삐 하는 시계 소리가 울리니까 갑자기 몸을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대. 그리고 그 긴 머리가 양옆으로 휘날리면서 TV 위 먼지랑 화장품을 슬쩍 건드렸다는 거야. 그 순간 친구는 지금껏 이상하다고 느꼈던 모든 물건의 흔들림이 다 그 머리카락 때문이었다는 걸 알아차린 거지. 진짜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그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는데 눈을 뒤집은 채로 웃고 있었다는 거야. 친구는 너무 놀라서 자세를 바꾸려다가 살짝 소리가 났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더니 천천히 친구랑 눈을 맞췄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침대 쪽으로 가더니 이불을 양손으로 잡고 조심스럽게 살짝 흐트러뜨린 다음에 히히히히 하고 웃으면서 도망쳤다는 거야. 정말 누가 봐도 친구의 결벽증을 노리고 일부러 괴롭히러 온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 친구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집을 처분하고 나왔대. 신고를 했지만 당연히 잡히지도 않았지. 그 여자가 어떻게 열쇠를 갖고 있었는지, 어떻게 자기 결벽증을 알았는지, 진짜 귀신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 일 이후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꿈에 그 여자가 나올 때가 있다고 해. 진짜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일이지. 과연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사람일까? 귀신일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뭐 내 생각엔 신고를 했는데도 안 잡힌 거면 귀신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 그런 행색의 존재가 사람이었다면 벌써 그 동네에서 좀 유명하지 않았을까 싶거든. 그리고 친구한테 직접적인 해코지는 안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오늘은 내가 공동묘지에서 귀신을 본 이야기를 해줄게. 그날 밤은 잠이 너무 안 와서 친구한테 드라이브나 가자고 전화를 걸었지. 마침 걔도 밤낮이 바뀐 상태였어서 바로 좋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친구를 차에 태우고 겨울바다를 보러 20분쯤 달려갔어. 뭐 출발할 땐 낭만적일 줄 알았거든? 근데 막상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니까 그냥 엄청 춥기만 한 거야. 바람도 쌩쌩 불고 뭐 발끝에서부터 얼어붙는 느낌이 들더라고. 결국 몇 분 서 있다가 그대로 차에 다시 들어갔지. 그래서 나는 이제 뭐하지? 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야, 저기 공원에 있는 묘지 한번 가볼래? 이러는 거야. 처음엔 뜬금없어서 그냥 무시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재밌을 것 같더라고. 사실 우리 동네에서 좀만 벗어나면 큰 공원 묘지가 하나 있거든? 명절 때 말곤 거의 안 가는 곳인데 밤에 가는 건 처음이었지. 가는 길에 괜히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냥 집에 갔어야 했어. 그렇게 묘지 입구까지 도착을 했는데 주변은 말도 안 되게 고요했고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더라고. 도로는 산속으로 꼬불꼬불 이어져 있었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무덤들이 계단처럼 양옆으로 줄지어 서 있는 구조였어. 나는 입구를 지나면서 망설여지긴 했는데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데도 호기심이 그걸 눌러버리더라고. 나는 그냥 돌아갈까? 라고 슬쩍 말했는데 뭐 친구도 고개를 슬쩍 끄덕이는 거야. 근데 이미 좁은 길로 들어온 상태라 차 돌릴 공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깊숙이 들어가야만 했지. 근데 그때부터 주변 풍경이 좀 이상했어. 잎 떨어진 나무들이 길 양쪽으로 솟아있는데 마치 허리를 굽히고 우릴 내려다보는 느낌? 그리고 차 라이트만으로 앞이 겨우 보였거든. 우리는 서로 말도 안 하고 숨죽인 채로 차를 돌릴 만한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앉은 친구가 폰을 보다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는 놀라서 기어를 잘못 조작하다가 결국 차 시동이 꺼져버렸어. 당황한 나는 어영부영 키만 돌리고 있었고 친구는 창밖으로 고개를 빼면서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더라고. 야, 야, 빨리 시동 걸어, 시동! 나는 야, 뭔데, 왜? 하면서 정신없이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그때부터 머릿속은 새하얘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 옆에선 계속 야, 빨리 좀 해 말라고 이렇게 보채니까 미치겠더라고. 그 순간 창밖에서 스스슥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무의식적으로 사이드 미러를 봤지. 근데 저 멀리서 뭔가가 빠르게 기어오고 있었어.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나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처음부터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근차근 시동을 걸어보려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몰라도 라이트를 꺼버린 거야. 아차 싶었지만 이미 차 안은 어둠으로 꽉 차버렸고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어. 나는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쫙 올라오는데 그 스스슥 하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친구는 눈을 가리면서 빨리 가자고 울먹이듯 소리치고 있더라고.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라이트를 다시 킨 다음에 클러치를 밟고 시동 거는데 성공했고 악셀을 밟자마자 앞으로 튀어나갔지.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다시 봤을 땐 그 검은 그림자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어. 그 짧은 1분이 진짜 1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 다행히 조금 더 들어가니까 삼거리 하나가 보여서 간신히 차를 돌리고 묘지를 벗어나기 시작했어. 친구는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고 있었고 나도 온몸에 힘이 들어간 채로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묘지 밖으로 나왔지. 그렇게 친구 집 근처에 도착해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우리가 본 게 전혀 달랐더라고. 친구 말로는 그때 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다가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불과 5m 앞에 어떤 여자가 팔을 벌리고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었대. 근데 이상한 건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키가 컸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여자를 그대로 치고 지나갔다는 거지. 그래서 친구가 뭐하냐고 소리쳤던 거고. 근데 이상하게 부딪힌 소리가 하나도 안 났고 시동이 꺼지고 뒤를 돌아봤을 땐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때 뒷좌석 쪽에서 기어오는 여자 그림자를 봤다고 말했거든? 근데 친구는 그건 못 봤다고 하더라고. 마치 반반 나눠서 본 느낌이랄까? 한 명은 앞, 한 명은 뒤.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추위랑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친구랑 헤어졌어.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룸미러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 나는 무사히 집 앞에 도착했고 차를 대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폰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6통 그리고 메시지 하나가 와 있는 거야. 문자엔 딱 이렇게 써 있었어. 뒷좌석의 그 여자. 친구 말로는 내가 떠난 뒤에 차 뒷좌석을 힐끔 봤는데 뭔가 빼곡히 차 있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엔 짐인 줄 알았대. 근데 자세히 보니까 묘지에서 봤던 그 커다란 여자가 몸을 구겨서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거지. 머리는 천장에 닿고 고개는 꺾인 채로. 그날 이후로 난 그 차를 혼자 못 타. 괜히 룸미러를 보다가 그 여자랑 마주칠까봐. 친구랑도 그 이후로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그 얘기만 하면 꼭 주의가 쌓이지고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 내가 본 게 진짜 귀신이었을까? 그리고 아직도 그 뒷좌석 어딘가에 그 여자가 타고 있는 걸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공동묘지는 밤에 절대로 가면 안 되고 차에 귀신이 붙었으면 자칫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폐차를 하든 부적을 붙이든 해야 할 것 같아. 절대로 무덤 근처는 함부로 가지 말고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좋아요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